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은 또 어제와는 정반대 흐름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죠. 이미 NXT 거래소가 30분 전에 열고 그런 모양들 어제 딱 반대 모양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주제는 트럼프가 병 주고 약 주고 전쟁을 또 일으켜가지고 시장을 긴장 상태로 만들더니 간밤에 또 미국 시장 원래 좀 약했었는데 그것들을 또 반전시키는 강세 쪽으로 몰아가는 발언을 하는 바람에 미국장이 강하게 끝났습니다. 다우 기준으로 어제 장 초반에 한 8,900포인트 빠졌다가 오히려 플러스로 끝났고요. 나스닥도 조금 밀리는 것 같더니 제법 플러스로 끝나가지고 어저께 침울했던 서킷 브레이크까지 걸리면서 별로 안 좋았던 우리 장세가 그대로 부호를 바꾸고, 그러니까 플러스 어제 한 333포인트 빠졌잖아요. 근데 지금 간밤에 야간 선물이 7% 넘게 올랐거든요. 그러면 5천만 생각해도 사실 7% 그대로 대입해보면 350에서 400 가까이 정도의 상승이 나오기 때문에 어저께 장중에 최고 밀렸을 때가 한 480 정도까지 밀렸던 거 생각해보면 오늘 그 정도급 상승? 지난주 이제 목요일이죠. 그 밤에 이제 야간 선물이 상한가 치면서 거의 500포인트 장이 나왔었는데 오늘도 거의 맘먹는 야간 선물의 강세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한 350에서 400자 정도?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 보면 어제 내렸던 포인트 정도 이제 그대로 갖다 놓는 정도거든요. 오늘은 이제 어저께까지 강했던 그러니까 초반에 강세였다가 오후엔 같이 무너지긴 했는데 방산주라든가 유가 관련된 종목들 이런 것들만 오늘 약할 뿐이고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미국장에서도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기본이고 현대차도 그렇고 또 관련된 반도체 소부장이라든가 이런 것들 강세도 나올 거고요. 그렇다고 유가가 빠졌다고 원전주가 빠지느냐 이런 건 또 아니죠. 상관없이 사실 유가가 빠졌다 그래도 여전히 고공권이고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트럼프가 이제 본인이 일으키고 본인이 주워 담는 시기이긴 한데 냉정하게 보면 이란이 그렇다고 전쟁을 끝내기로 그러면 결정을 했느냐 그건 아니죠. 물론 간밤에 일부 소식을 보면 미국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으면 전쟁은 종료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도 있긴 있었는데 공식적으로 양쪽이 끝내기로 된 건 아니고 지금 미국은 미국 입장에서 저렇게 쏟아 부었고 거의 다 괴멸시켰으니까 그러니까 립 서비스죠. 사실 트럼프도 계속 유가가 올라가고 이러니까 곧 끝나라고 얘기를 하는 건 트럼프의 성격상 화끈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긴 한데 진짜 전쟁이 끝난 건 아니고 아직까지 변수는 남아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주장이죠. 이런 거에 또 시장은 휘둘려서 올라가게 되어 있고 오늘은 즐겨야지 어쩌겠습니까. 어저께 용기 내서 사신 부분들 있으면 저는 잘 팔자라는 입장을 계속 견지를 하고 있고 이따가 제가 어저께 이맘때쯤 보다가 어저께 8시 58분인가 ETF를 샀잖아요. 어제 코스닥 ETF 사고 또 장중에 좀 더 사고 이렇게 해갖고 비중을 좀 키워놨는데 150 그 레버리지 ETF 오늘 아무래도 좀 오르겠죠? 코스피는 오르지는 않을 거고 코스닥도 오를 테니까 어저께 잘 사고 한 5% 정도 올라와서 끝났는데 오늘 글쎄요 한 10% 정도 더 올라가면 아이쿠 좋겠다 이런 생각 듭니다. 어제 사실 코스피 코스닥 빠졌던 것보다 오늘 조금이라도 더 오를 가능성이 있긴 있거든요. 그런 거에 기대서 보면은 2배짜리니까 코스닥 150 종목 선물이 한 5%급 올라가면 그러면 한 10%쯤 올라가겠죠. 그럴 때 좀 매도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병주고 약주고예요. 전쟁도 일으키고 자기 맘대로.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이게 결국 전쟁이 장기화되는지 뭐 대충 마무리인지 이런 여부는 결국 트럼프의 입에서 결정이 된다. 근데 간밤에 역시 그런 거죠. 어저께 우리 시장도 뭐 G7 같은 경우도 유가가 119불까지 가니까 전략류 방출이라든가 물론 뭐 밤에 합의가 됐다는 얘기는 못 들었습니다만 어쨌든 그런 논의가 나오고 또 우리가 5천을 뭐 근처까지 막 내려와야 뭐 증환기금이라든가 이런 뭐 그런 대책이 확실히 실행이 되는 것처럼 다시 오를 건데 왜 빠져 뭐 이런 생각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시장이라는 데가 항상 보면은 극한의 상황까지 몰아붙여서 또 거기서 견디지 못하고 나가시는 분들 속아내고 그냥 진짜 강성 주주, 찐 주주 이런 사람들만 데리고 가는 뭐 그런 시장이라는 걸 많이 보여준다라는 걸 여실히 이번에도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왜 이렇게 빠졌어? 우리 시장 사실 뭐 오늘도 꽤나 오르겠습니다만 역시 변동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는 정말 피곤한 장이라는 거죠. 오늘 한 4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면 와 이거 대단한데 라는 거 생각이 물론 들겠죠. 근데 아니 이게 맨날 무슨 5% 6% 어제 서킷 브레이크도 걸리고 400 한 50 이상 빠지면서 이게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들 텐션을 그냥 고혈압 환자 고혈압 터지게 만드는 그런 정도까지 이런 식의 그 기운을 계속 만들어 대는지 어제 굉장히 용기 내서 사신 분들은 오늘 복을 받으신 거 맞죠? 아침에 굉장히 셀 거니까 잘 팔 수 있겠는데 오늘 만약 뭐 현금 들고 살려고 하면 사실 굉장히 출혈을 해야 돼요. 어제보다 많이 주고 사야 되는데 사기 좋은 날이냐? 이제 6천으로 다시 가기가 너무 좋아졌으니까 뭐 400쯤 올라도 5,600 뭐 이 정도면 6천 이상으로 다시 올라갈 거니까 사야지. 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정말 좋긴 좋은데 전쟁이 끝났는가? 또 이란이 오늘 저 얘기 듣고 오늘 뭐 있는 거 없는 거 짜내가지고 어떤 식으로들 또 스크래치를 내려고 공격을 강화하거나 이렇게 되면 트럼프가 얘기하는 곧 끝나 뭐 이틀 있으면 끝나 이런 식의 발언이 과연 맞을까 어떨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들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뭐 지금 NXT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방산주랑 유가주 빼놓고는 다 올라가거든요. 어제 빠진 거 거의 복사했다라고 볼 수 있고 어제 오르고도 오늘 올라가는 애들도 있어요. 통신주 같은 경우는 지금 또 특히나 미국에서 제일 세게 올라간 게 제가 제일 요새 강조 많이 드리는 그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광통신 관련된 종목이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막 20%막 이렇게 올랐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기분 좋으면 30%도 올라가지만 무한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는 미국이지만 사실 그렇게 막 모든 종목이 막 뭐 50% 100% 이렇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 10%대 이상 올라가는 그런 실리콘 포토닉스 광통신 관련주들이 여럿 좀 나왔다라는 거. 그리고 스토리지 어제 뭐 샌디스크 이런 것도 셌고 또 반도체 장비 이런 것들 셌기 때문에 가뜩이나 이제 오늘이 또 액티브 오늘 주제를 제가 두 가지 그러니까 트럼프의 입방정 얘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액티브 ETF가 오늘 두 가지 상장하면서 이슈를 만들잖아요. 거기에 편입되는 종목들이 오늘 아침에 NXT에서 초강세거든요. 어제 NXT 애프터마켓에서 일부 이제 포트폴리오가 공개가 되면서 이미 셌는데 그런 애들이 지금 초강세입니다. 거기다 오늘 아침에 이제 타임 거까지 공개가 되면서 합산으로 봤을 때 제일 많은 종목 뭐부터 해가 쭉 줄을 세워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쪽 ETF에 돈이 들어오면 비중대로 또 사게 되는 거니까 어쨌든 비중이 높게 잡히는 근데 의외로 좀 작은 애들 뭐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큐리언트 같은 거죠. 큐리언트는 바이오의 아예 대장 역할은 아닌데 어제 삼성 액티브에서 7%나 편입하겠다고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되게 큰 애들도 1, 2%짜리에 불과한데 그러니까 오늘 뭐 지금 보시면 어제 그 NXT에서도 제일 강했지만
그것보다 거의 2배 강한 것 같은데 오늘 아침에. 예. 뭐 그런 정도로 액티브에 많이 들어가는 종목들 뭐 이런 것들이 예, 크게 올라가는 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앞으로도 그럴 거고 네, 코스닥이 결국은 액티브 ETF까지 나와가지고 이제 영웅 주식들이 이제 발생이 되는 거죠. 타임은 보니까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에코프로 같은 오히려 2차전지 이런 쪽에 비중이 좀 높더라고요. 로봇주들 있고 공통적으로 겹치는 애들 또 여럿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좀 상승 효과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제가 대충 보니까 대충이 아니고 이렇게 있어요. 지금 코엑트랑 타임하고 어떤 분이 이렇게 아주 친절하게 모두 편입되는 종목인데 이게 이제 100% 합치면 200%라는 이제 기본값이 있죠. 예, 두 회사 거 ETF 합치면 200%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의 합산 개념으로 봤을 때 에코프로가 합산 11.8% 정도 되고요. 레인보우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삼성께 4%고 타임이 4.5%인가 그래가지고 합쳐서 한 8.5%, 삼천당도 합쳐서 8.2%, ABL이 원래 삼성에서는 그게 비중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또 타임에서는 꽤 비중이 커가지고 합산으로 7%, 파두, 뭐 브로노이가 합산으로 한 5% 이상급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어쨌든 합산 개념으로 봤을 때 양쪽 ETF에서 공이 사는 애들이니까 예, 합산 그 비율이 제일 큰 애들 순서로 해서 세겠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뭐 지금 왼쪽에 보시면은 어저께 미리 발표된 예, 삼성 쪽 그건데 큐리언트가 7%예요. 예, 시가총액 비해서는 과하게 좀 많이 들어가는 개념이고 성호전자가 7%, 예, 파두가 또 한 4%, 레인보우가 4%, 예,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삼성은 좀 짜잘하게 엄청나게 많고요. 타임은 성격이 보니까 큰 애들 위주로 해서 조금 비중이 더 있어요. 여기 보면 타임 건데 에코프로가 한 9.7%나 들어가거든요. 거기다 에코프로 BM.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상위 위주로 들어가는 거긴 하죠. 어떻게 보면 처음이. 삼천당도 6%, 에이벨바이오가 5%, 레인보우가 5%, 이런 식으로 좀 시가총액 상위성 종목들 위주로. 타임은 약간 액티브인데 약간 패시브랑 크게 좀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시가총액 상위가 꽤 많이 포진돼 있으니까. 근데 오히려 삼성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개별주 중에 의외다 하는 종목들이 꽤 포진이 돼 있어서 양쪽에 아마 수익률 경쟁 쪽에서 봐서는 뭐 하여튼 재밌는 현상들이 나올 거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액티브 ETF는 진짜 펀드 매니저 진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발표되는 것들이 꼭 그대로 유지될 것도 아니고 계속 종목의 그 비중과 우위가 달라질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이제 작은데 비중이 커지면 조명을 좀 크게 받는 상황들이 나오겠죠.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좀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어제 기준으로 이제 유가가 119까지 갔었는데 오늘 아침에는 뭐 종가가 이제 유가가 좀 막판에 높게 찍어서 그렇지 80불대까지 내려갔었어요. 예. 그거 참 웃기죠. 80불대까지. 어제 119 보고 오늘 새벽에 85인가? 막 이렇게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위아래 등락이 무슨 하루 사이에 35달러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이 나왔고요. 지금 뭐 물가도 올라가고 환율도, 예. 환율은 또 뭐 밤새 내렸죠. 1490원대에서 한 60원대로 내렸습니다. 자, 트럼프가 어쨌든 전쟁이 마무리 수순이라고 얘기한 부분이 컸죠. 이것도 뭐 일방적인 주장일 뿐입니다. 뭐 이란이 지금 항복했다는 아니고 이틀 전에 항복했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며칠 내로 끝난다 이렇게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니까 이제 유가라든가 시장이 또 아유 그래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끝나겠지 뭐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반응이 나온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네, 이런 일봉이 나온 거, 그러니까 분봉이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지금 여기 나스닥만 보셔도 어제 한 200포인트 이상 빠졌다가 끝에 300포인트가 올라서 끝났고, 이게 막판에 트럼프의 발언이 집중 조명되면서 막판에 급피치를 올리면서 끝났거든요. 자, 요런 상황입니다. 근데 야간 선물이 7% 이상 올라서 뭐 그냥 대입해 보면 한 350 정도는 나오겠는데, 뭐 이런 생각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참 급변동, 뭐 진짜 사이클 잘 타면 너무 좋은 시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 일반 분들한테는 진짜 어려운 시장이다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유가의 지금 최근 모습인데, 뭐 어저께 119까지도 갔었고요. 119도 갔었고, 여기가 119 라인이고, 여기는 어제 80 한 3, 4까지 빠졌던 것 같아요. 80 한 4까지 빠졌었는데, 하루에 일어난 일이에요. 어저께 119였고, 간밤에 오늘 새벽에는 뭐 24시간도 안 돼서 84까지 나오다가, 종가로는 이게 희한하게 94로 끝났거든요. 근데 이게 뭐 막판 종가에 어떻게 이렇게 또 갑자기 한 7, 8달러 올라가고 끝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시장이 다시 100불 이상으로 잘 안 갈 것 같긴 하죠. 이런 식으로 트럼프가 사실 유가 오르는 걸 좋아하진 않으니까 전쟁을 일으켜놓고 유가는 또 안 올라가길 바라고 있고, 이스라엘이 그 테헤란 무슨 원유 저장고에 타격했다 그러니까 뭐 화냈다는 얘기들도 있고, 기름값 올라가게 왜 그런 걸 하냐 막 그런 뭐 비난을 했다는 얘기들도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트럼프의 입을 통해서 유가가 진정이 됐고, 우리가 전황에 대해서 콕콕 알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트럼프 입만 바라보는 거죠. 4주 걸릴 것 같아 그러면 장기전이고, 또 며칠 지나서 지금 열흘 정도 되었는데 이제 곧 끝난다라고 얘기를 하니 시장이 뭐 다른 생각할 리가 없잖아요. 이 인간이 또 변심을 해서 금방 끝내기로 했나 보다. 아니면 공격을 해보니까 이란이 뭐 받아치는 게 이제 강도가 약하고 이러니까 우리가 금방 항복 받아낼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면서 했던지, 아니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그냥 지금 당장은 그냥 자신감 표현해서 어떻게든 끌어오르고 있는 유가를 진정시키겠다고 그냥 립서비스를 한 거냐. 세 가지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뭐 사실 모르죠. 실체가 뭔지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현지가 갖고 얼마나 미국에서 이스라엘에서 계속 공격을 하면서 마무리를 빨리 지으려고 하는지, 아니면 어제 기준으로는 지상전, 지상군 투입한다 그러면 사실 길어지는 건데 그걸 할 건지, 아니면 그냥 미사일만 계속 날려가지고 이겨버린 건지, 사실 뭐 매듭은 잘 모르겠어요. 끝이 난 것도 아니고. 근데 오늘은 어쨌든 트럼프의 곧 끝나 발언이 시장에 주는 영향이 있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보면 진짜 전 세계 시장이라는 데가 트럼프의 입만 보고 행동만 보고 하는 약간 이제 꼭두각시 같은 개념. 저 인간이 뭐라고 얘기하는 대로 시장이 움직이니까 곁에서 머물러 있으면 빠른 기회를 잡을 수 있겠는데, 이거는 뭐 어제는 왕창 빠졌다가 우리 쉬는 사이에 간밤에 뭐라고 또 반전의 역할을 또 하면서 갑자기 오늘 붕 떠서 출발하게 만드니까 참 적응 어렵죠. 그러니까 오늘은 분명히 아침에 분위기도 좋고 뭐 우리 시장 열릴 때 다른 변수가 없고, 뭐 이란이 갑자기 뭐 공격을 어떻게 해가지고 뭐 또 미군이 몇 명 죽었느니 뭐니 이런 참혹한 기사가 나오지 않으면 이 기세가 오늘은 유지될 테죠. 어제도 거의 하루 종일 빠지는 쪽으로 유지가 됐고, 뭐 서킷 브레이크 그것도 걸릴 정도인데, 오늘도 뭐 반대로 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문제는 또 오늘 밤에 내일 사이에는 괜찮은 거냐 이게? 그거에 대해서 누구도 사실 뭐 담보를 해주진 않잖아요. 오늘 열심히 올라가는 건 알겠는데 내일은 또 모르는 거다. 계속 급변동성만 나오고 있고, 시장은 진짜 텐션은 엄청나게 끌어오르는 거 맞는데 이게 진짜 피곤하고 적응하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막상 붕 떠서 출발하는데 막상 또 현금이 있다 그래도 오늘 살 거냐에 대해서 또 고민 중이죠. 저는 그래서
차라리 잘 됐어요. 뭐 아침에 조금 미국이 이렇게까지 급반등이 나올 줄은 몰랐지만 어제 생각했던 거 한 반 정도는 이제 투자를 했다가 한 반 정도 현금을 남겨놨었는데 한 20% 정도 내외 현금이 있어요. 오늘 뭐 약하면 좀 아침에 마저 실으려고 그랬는데 그러기에는 적당하지 않죠. 뭐 그렇다고 원유주 방산주 사갖고 기대를 채우기는 어려우니까 오늘 같은 날은 조금이라도 좀 덜어내는 날로 다시 삼아야 되겠죠. 어저께 뭐 잘 사놓은 코스닥 150 레버리지를 일단 잘 파는 게 일단의 목적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좀 생각을 해봐야죠. 이제 외국인들이 오늘 드디어, 오늘 같은 날이면 이제 상식적으로는 이 미친놈들이 오늘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오는지, 정말 이제 개인들이 또 야 어저께 다 살 걸 못 샀어 이러고서 오늘 전쟁 끝났다더라 이러고서 열심히 들어오실지 수급 한번 체크 열심히 해보시는 그런 날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시장이 이제 NXT가 끝났고 이제 모든 종목들의 호가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죠. 지금 예상 지수 보면 매우 놀라운 지수가 또 우리한테 보여질 것 같습니다. 어저께 출발할 때 처음에 8시 50분에 찍은 예상 지수가 마이너스 한 250이었어요. 그러다가 한 마이너스 300, 요 정도 출발했다가 마이너스 480까지 가서 12 서킷 브레이크 걸리고 오후에 조금 들어주면서 이제, 왜냐하면 사실 비축류 방출 이슈가 어제 한 2시 좀 넘어가면서 슬슬 나오면서 119에서 어제 우리 시장 끝날 때쯤 한 103달러까지 내려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양시장이 조금은 이제 낙폭을 좁히면서 끝났는데 오늘은 딱 봐도 큰 상승이 바로 좀 나올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고, 지금 타임하고 코엑트 이거 얘네들 그냥 점상이네요. 이거 ETF가 오늘 뭐 첫날이라 어쩔 수 없는데 이 점상은 좀 심하지 않아? 점상으로 나오네. 아니 뭐 얘네도 사실 그 ETF 상장하는 날 첫 가격부터 주목을 했던 적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무슨 상한가, 이거 상한가잖아요. 15,280원 타임 액티브는 15,280원이 상한가인데 지금 뭐 상한가 점상 분위기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식수가 많지도 않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이게 액티브 ETF가 점상을 가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아니 그거에 해당되는 애들은 뭐 수급이 엄청 들어온다는 얘기이긴 하겠는데, 자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의 이제 비중이 큰 거 큐리언트가 7%라 그랬잖아요. 7%인데 큐리언트는 뭐 17%나 올라 있습니다. 근데 의외로 성호전자는 지금 호가가 7% 들어온다는 거 치고는 호가는 보합 정도밖에, 이게 요새 하도 많이 올라서 그런가. 자 어저께 많이 빠졌던 뭐 레인보우 오늘은 7% 상승 NXT에서 이미 기록하고 있고, 한국 PIM 같은 경우는 이제 비중은 낮지만 사이즈 대비해서 이제 들어가는 비중이 높다 이래서 그런 건지 14%나 올라 있습니다. 대부분 한 7, 8% 정도 올라 있고, 무엇보다도 뭐 삼성자이닉스가 8%급, 현대차는 글쎄요 생각보단 반등의 강도가 그렇게 높진 않네요. 한 6% 정도 내외이고, 뭐 코스닥 레버리지 ETF는 18,000원 정도? 10%까지는 아니네. 17,000원 잡고 1,200원이니까 한 8%? 그러면 이제 코스닥 150의 평균 상승이 한 4% 정도 내외? 지금 딱 보면 4%는 조금 넘을 것 같은데 아직 한 3, 4분 남았으니까 호가가 다시 한번 좀 정렬이 되겠죠. 근데 지금 대충 봐도 이제 뭐 펩트론 같이 어제 오른 애들은 이제 보합 정도 시세고, 그 중에 이제 어제 좀 올라서 덜 오르는 애들도 있고,
근데 평균은 한 5%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 네. 5%면 레버리지니까 한 9%에서 10% 정도 반영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쨌든 뭐 붕 떠서 출발하고요. 예상 지수는 어제랑 아주 흡사하네요. 270 정도. 근데 야간 선물 생각해 보면 350 정도도 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만약 출발이 270 정도면 약간 뜯어먹을 거 있죠. 근데 이제 올라도 내일은 모르겠다 이런 거에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올랐는데 또 막상 출발할 때 개인만 사고 이건 지금 가정인데 외국인들은 또 팔면서 출발하면 오름폭이라는 게 뭐 이제 초반엔 이제 기세가 있으니까 좀 유지가 되는데 1시간쯤 지나서 보면은 또 이거 주구장창 개인만 사네 이제 이런 그림이 만약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상승폭이라는 게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우려도 약간은 있죠. 예. 자, 어찌됐든 네, 지금 시장은 어제 복수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출발할 것으로 일단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신 분들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예,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네, 어제 또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오늘은 좀 훌훌 털어버리시고 뭐 유가주, 방산주 있는 분들이야 오늘 또 뜻하지 않게 반대 분위기가 만들어졌으니 뭐 오늘이야 또 어쩌겠습니까? 약간 뭐 눌림으로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죠. 자, 반대로 보면 정상적인 섹터, 특히 반도체라든가 뭐 오늘 로봇도 셀 것 같고 오늘 사실 여러 가지 법이 다 나오는 날이죠. 대미투자 특별법도 있고 또 노란봉투법도 시행되는 날이고 내일이면 또 인터배터리 행사도 있어서 올라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또 충족이 돼 있는 날이에요. 거기다 코스닥 그 액티브 ETF도 2종이나 상장되면서 와 지금 타임은 점상이고 코액트는 호가가 좀 나왔네요. 15,500원 거의 점상 야 이게 점상까지 가야 돼? 너무 좀 오버인데. 하여튼 뭐 그런 분위기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뭐 삼성전자가 일단 중심을 한 8%급에서 잡는다고 하면 300포인트 넘을 가능성은 좀 높다고 보여요. 근데 현대차가 조금 덜 오르는 것 같은 느낌이고 방산주들은 좀 먼저 약할 테니까 일부는 좀 약하겠죠 당연히. 네, 지금 1분 정도밖에 남지 않았네요. 예. 마찬가지예요. 저도 오늘 뭐 초반 가격 이후에 더 올라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제 정도만큼 지수가 올라오는 정도면 정리를 할 생각입니다. 액티브가 아니라 코덱스 정리하죠 뭐. 18,500원에 내면은 대충 나가겠네. 자, 초가격 뭐 좋으니까 뭐 요때 내서 정리하고 그 다음은 그 다음 시세에다 좀 맡겨보자 이 생각입니다. 네, 한 600원 정도로 나가겠는데요. 그러면 거의 10%급. 지금 뭐 코스닥이 한 5%는 올라갈 것 같으니까 거의 2배 정도 보면 뭐 10%급 정도 근처에 나가면 되겠죠. 605원에 나갔네. 그거보다 조금 더 올라가긴 하지만 괜찮아요. 자, 뭐 굉장히 높은 지수대를 만들면서 출발했습니다. 270포인트, 40, 한 40에서 한 50, 요 정도 상승을 보여주면서 일단 강하게 출발했고, 네.
이게 그러니까 어저께 제가 가이드 계좌 기준으로 보면 우리 회원님들도 듣고 계시겠지만 어제 방어가 잘 되니까 오늘 올라가는데 훨씬 좋아요. 어제 이를테면 35에서 어제 한 2% 정도 빠지고 끝났는데 지금 오늘 한 전일 대비해서 한 600 정도 올라왔거든요. 어제 한 200 얼마 정도 깨지고 나서 예. 훨씬 좋은 거죠. 예. 어제 잘 버티고 오늘 생각보다 많이 올라오고 이렇게 해야지 이제 계좌가 올라가는 거. 그래서 지금 39% 정도 내외까지 올라왔으니까 어제와 오늘 사이에는 굉장히 의미 있게 좀 전진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굉장히 높은 지수대로 출발했고 뭐 둘 다 뻥카처럼 뭐 점상 나올 거 그랬다가 지금 액티브 ETF들 지금 아직 출발을 못했습니다. 와, RFRC는 방산 쪽으로 엮여서 지난주에 좋았는데 뭐 방산주가 오늘 대부분 약한데도 오늘은 또 통신주로 붙어가지고 그 여전히 강합니다. 오늘 10만원짜리 목표가의 리포트도 나와서 그런 건지 아주 뭐 흐름이 좋은걸요. 생각보다 엄청나게. 아이고 오늘 아침에 마이너스 출발했는데 플러스로 확 돈 거예요. 사실 오늘 다들 지금 올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먹을 만한 게 별로 없긴 없는 날인데 뭘 사가지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출발하고 올라간 거 보니까 어제 신규주 따따상 나왔던 엑스비스가 44,700원에 42,000원대 찍어주고 나서 48,000원까지 올라가는 그게 좀 제일 돋보이네요. 오늘 뭐 다들 올라서 방 떠서 출발해가지고 사실 뭐 변별력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다들 붕 떠 있으니까 뭐 마이너스 난 방산주 사는 거 말고는 오늘 싸게 산다라는 개념이 잘 통하지 않죠. 오늘은 일단은 자 어쨌든 전자 7%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거는 갑자기 또 10만원 넘어서 원전주는 오늘 뭐 끄떡 없습니다. 괜찮고요. 자 지수가 좀 다시 좀 눌림목이 살짝 나오다가 올라옵니다. 근데 특이하네. 외국인들이 또 코스닥을 많이 파네요. 초반에. 그리고 코스피는 좀 사네요. 그래도 다행히. 뭐 사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사는 거겠죠. 뭐 다른 거보다 일단 그런 쪽으로 우위를 보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겠습니다. 시세가 엄청 급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자 코덱스 레버리지는 일단 물론 더 올라갈 가능성 충분히 있긴 한데 지금 봐서는 외국인들이 의외로 좀 팔아대고 있어가지고 지수가 약간 좀 갇힐 거야. 50포인트 정도에서 크게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살짝 드는데 모르죠. 뭐 개인들이 또 기관들이 얼마나 분전을 하면서 끌어올릴지 여부는 아직 뭐 미확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에너지 관련주들은 오늘 뭐 극하게 약합니다. 어저께 시간에서 꽤 셌던 애들인데도 간밤에 유가가 고점에서 많이 부러지고 나니까 흐름들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어제와는 판박이로 다른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음입니다. 이만하기 다행이죠.
어찌됐든 아, 아 생각보다 음, 이상하다. 제가 오늘 꽤 의지를 갖고 샀는데 별론데. 예. 자, 지금 어, 뭐 시장은 여전히 세기는 한데요. 외국인들은 어쨌든 코스피 쪽에 간만에 또 매수가 약간 들어오면서 예, 금액도 약간 늘어나면서 뭐 사는 거 어차피 삼성자 하이닉스 살 테니까요. 예. 그런 쪽으로 해석을 하고 보면 딱 맞는 것 같습니다만. 와, 가만 있어봐. 시장 탄력이 야간 선물 센 거에는 조금 못 미친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예, 지금 보면은 물론 뭐 센데 뭔가 약간 그냥 막 마음껏 세다 이런 느낌은 아니죠. 예, 지금 보면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마음껏 세다. 그러니까 어제 장중에 뭐 시비 걸릴 것 같처럼 뭐 400포인트 오르고 막 이랬던 장이 만들어지는 느낌은 아니고, 뭐 결국 이제 트럼프가 주장에 의해서 간밤에 유가도 많이 내리고 그러면서 이제 나온 반등이긴 한데, 결론적으로 끝났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남는 거잖아요. 예. 전쟁이 그래서 끝난 거야? 유가는 이제 다시는 안 오르는 거야? 뭐 이런 그 해석에 있어서의 약간의 좀 뭐라 그럴까 불확실성 이런 것들이 좀 동반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의 일방적인 주장 갖고서만 이게 종료가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 그러니까 지금 딴 건 몰라도 예, 뭐 코스피 지수도 200포인트 초반이면 사실 야간 선물에 훨씬 좀 못 미치는 정도의 수준이고, 뭐 코스닥도 사실 이제 어제 뭐 결론적으로는 뭐 7%까지 빠졌다가 한 4% 후반 이렇게 끝났는데, 오늘 그거 이상으로 뭐 기분이 좋아요 이런 게 아니에요. 예, 지금 제가 코덱스 레버리지를 시가에 팔았는데 18,605원에 나갔거든요. 물론 잠깐 몇십 원도 올라갔었지만 지금 다시 18,000원 초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300원이긴 한데, 어쨌든 뭐 상대적으로 오늘 코스닥에 대해서 뭐 그런 액티브 ETF도 나와서 분위기 자체는 좋은 게 맞죠. 예, 수급을 끌어들일 수 있는 유인책들이 나왔으니까 좋은 건 맞는데,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좀 예, 셀 수는 있어요. 근데 왠지 모르게 뭔가 좀 예, 뭐가 제한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살짝 있습니다. 이게 왕창 좋은데 뭐 이런 느낌보다도 뭔가 좀 걸기적거린다고 할까? 뭐 그런 느낌이 살짝 있으면서
시원하다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왜 이러지? 생각보다 반등이 약한데? 뭐 이런 생각이 살짝 들고 있어요. 예. 어이씨, 외국인 팔자로 바뀌었네, 그새. 1,000억 사다가, 예. 이놈들 보게. 이거 완전 트릭일세. 예. 1,000억 정도 코스피 사자가 들어오다가 지금 매도로 바뀌었어요, 고세. 예. 물론 또 지수는 또 200 한 20까지 내려갔다가 또 잠깐 또 성질 내네요. 예. 왜 이렇게 약해? 이러고서. 예. 자, 어쨌든 외국인들은 초반에 10분이라서 아직 변별력은 좀 약하지만 시장에 대해서 그렇게 전쟁이 끝났으니까 한국 주식이 이제 밀릴 일 없지? 라고 생각하고 지금 바로 뛰어드는 기세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냥 일단 조금 관망세 정도? 예, 그 정도 유지하고 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네, 원전 섹터는 뭐 무난하게 괜찮고 오늘 저 광통신 아까 제가 광통신 분야 미국에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하는 그 섹터가 좋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통신장비 쪽에서도 대한광통신 같은 거 이름에 그냥 광이라고 박아놨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제 분명 빠지는 것보다는 오늘 훨씬 더 세죠. 지금 15% 정도 올라 있고 또 오이솔루션 같은 또 광 트랜시버 관련주들 요것도 두 자릿수.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이게 이제 두 자릿수 올라가는 애랑 한 5%좀 올라가는 애랑 이제 좀 구분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자릿수 올라가야 이제 제대로 올라가는 애들인 거고 한 4, 5%짜리는 오늘 그냥 시장 평균인데 뭐 그렇게 우위에 있다라고 보기가 어려울 정도 흐름이다. 어제 심하게 올랐던 펩트로는 심지어 마이너스가 나오네요. 자, 그런 와중에 액티브 ETF에 들어간 애들 좋잖아요. 지금 보세요. 예. 7%까지 들어간다는 큐리언트랑 성호전자는 지금 20% 상승이에요. 훨씬 좋죠. 예. 그 삼성 쪽에 7%씩 들어가는 종목이 두 개가 있는데 이게 큐리언트랑 성호전자인데 20%대 상승입니다. 초상승. 거기다 그 밑에 이제 공통으로 좀 비중이 높게 들어가는 애들 중에 약간 사이즈 작은 애들 뭐 이런 애들은 좀 조명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어쨌든 액티브 ETF에 좀 주안점이 되는 그런 종목들이 오늘 특별히 좀 강하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예. 오늘 그 K뱅크가 8,300원이죠. 제가 또 기억이 나는데 공모가 밑으로 갔는데 오늘 13%나 올라갔는데도 아직 공모가에 좀 못 미칩니다만 어쨌든 오늘은 반등이 아주 세네요. 예. 자,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도 성우하이텍이라는 종목도 제가 알기로는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어제 삼성 쪽에 들어가는 종목들 몇몇인데 여기 성우하이텍이 자동차 쪽에서는 좀 유일하게 3%급이거든요. 꽤 높은 편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지금 27% 올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애들이 왜 들어갔지? 이런 애들 중에 좀 센 애들이 있어요. 보면 여기 대한광통신도 1% 들어가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삼성 쪽에 들어가는 종목으로 나와 있는 여기 성우하이텍도 그렇고 이런 애들이 좀 특별히 셉니다. 예.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공통적으로 좀 들어가는 걸로 해서 이제 비중이 큰 애들 뭐 이런 애들이 훨씬 좀 좋은 거죠. 그 중에 좀 사이즈 작은 애들 있으면 훨씬 좀 돋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는 나스닥 선물이 왜요? 지금 약해요? 안 봤는데. 예. 여기 지금 S&P 선물 우리 멀리 찾아볼 게 아니라 저희 화면 보시면 여기 아래쪽엔 핵심 뉴스 제목이 좀 따가지고 올라오고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S&P 선물이라는 나스닥 선물 같은 거 지금 실시간으로 보여주는데 한 0.5% 약하죠. 그러니까 뭐 미국도 글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는데 간밤에 이제 급피치를 올려서 새벽에 확 오르고 끝났어요. 근데 트럼프가 얘기하는 저 뭐 2, 3일 내로 끝난다 이런 게 진짜 신빙성이 있는 거냐. 하도 사실 뭐 트럼프 자체가 미국에서도 그렇게 지지율이 높지도 않다 보니까 하는 말 자체에 대해서 이게 이제 그냥 막 내뱉는다라는 생각을 하죠. 하루하루 또 버전이 계속 바뀌고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면 고지고대로 믿는가에 대해서 뭐 약간 의문부호가 붙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다시 또 바뀌었네. 예. 자, 외국인들이 갑자기 매도였다가 매수로 또 확 바뀌면서 네, 지수가 다시 올라오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 관련된 반도체나 이런 것들은 전쟁의 위험이라든가 유가가 어쨌든 현실적으로 좀 고점 치고 빠지는 분위기다 보니까 한결 좀 낫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예. 삼성전자 사실 지금 많이 빠졌거든요. 22만원대 후반에서 17만원 초반까지 5만 한 5천원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대충 생각해봐도. 되게 많이 빠진 거죠. 22만원짜리가 5만원 빠졌다 그러면 20%도 더 빠진 건데, 예. 여러분들이 22만원에도 열심히 살려고 한 열흘 전에는 노력했던 분들이 많으실 터인데, 야, 이게 지금 5만원 박앤세일이 들어갔네? 예. 바뀐 거 없잖아요. 뭐, 디램 가격이 확 낮아졌다 이러면 문제겠고, 다른 어떤 부분들이 또, 저의 요인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지금 사실 별로 달라진 건 없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잠재적으로 사모대출 펀드에 대한 이제 뭐 리스크를 얘기를 하면서 그게 이제 AI 쪽 뭐 투자 확대를 좀 저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곤 있지만 어쨌든 표면적으로는 좀 잠잠하다고요. 간밤에 지금 미국 시장도 사실 금융주는 약했어요. 그 사모펀드 대출 이슈가 여전히 좀 발목을 잡는다 그래서 약한 편이었는데 나머지들은 뭐 다 세게 올랐고 뭐 사실 미국에서도 저렇게 반도체 쪽이 강하게 올랐는데 우리 쪽이 굳이 뭐 겸손 떨 건 없죠. 예. 그리고 어쨌든 뭐 수급의 논리인데 뭐 매도로 바뀌었다가 지금 다시 2천억대 순매수로 바뀌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 호가들이 뭐 한도 호가라도 올라가니까 지수는 200대 초반까지 밀렸다가 다시 200대 후반으로 열심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닥은 조금 바람이 빠지면서 어쨌든 코덱스 레버리지 ETF 가격 보면서 뭐 느끼는 바인데 18,600원에 아까 제가 팔았는데 한 600원 내려와 있으니까 지수가 그만큼 좀 탄력이 줄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역시 외국인들의 수급 논리인데 지난주 목요일 금요일 정도 넘어갈 때에는 뭐 외국인들이 이제 뭐 코스닥을 더 샀습니다. 1조씩 삽니다. 이거 가지고 셌잖아요. 나름대로. 근데 오늘은 현재 뭐 왔다 갔다 계속 바뀌긴 하지만 개인들은 어쨌든 코스피는 팔고 코스닥은 사고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뭐 개인들의 수급 방향성이나 외국인들의 수급 방향성이 지금 정반대죠. 결국 서로 지금 주고받고 하고 있는데 뭐 이런 수급 보면 사실 누가 어느 쪽이 더 쓸지는 답이 나와 있는 거잖아요. 외국인들이 사는 코스피가 세겠냐 개인들이 사는 코스닥이 세겠냐라고 보면 지금 약간의 차이를 두고 보면 코스닥이 좀 약하죠.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단 뭐 수급의 방향성에 좀 기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큐리언트는 26%까지 올랐어요. 거의 상 근처까지 다다르고 있네요. 파두도 사실 한 달 전에는 뭐 얘가 상패 되니만이 이랬던 애인데 이번에 합계 양쪽으로 다 들어오는 쪽으로 비중이 좀 높게 설정이 되다 보니까 그래도 오늘 7% 상승 10% 상승이고요. 파두는 로보티즈가 13% 지금 IT생 글로벌 12%도 조금 비중 대비해서 좀 많이 올랐다 이런 생각이고 오름 테라피틱스
12%. 한국 PIM은 이제 사이즈 대비해서 예, 비중이 좀 있게 들어온다 이러다 보니까 센 것 같아요. 예, 22%짜리가 나오고 있네요. 네. 야, 원전 쪽 좋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뭐 우리 기술 뭐 두 자릿수 상승이고, 또 일부 코인 쪽, 네, 헥토 파이낸셜이 한 9% 올라가는 것도 좀 눈에 띄고, 예. 주성도 세네요. 예, 그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주성이 1세대 기업인데, VM 빼놓고는 뭐 제일 센데, 물론 이제 반도체 쪽으로 엮여서 센 것도 있겠고, 자, 시메스 어저께 이거 로봇주 중에 편입된다고 돼 있었는데, 27%까지 올라가요. 큐리언트도 27%. 그러니까 액티브에 꽤 상위권으로 포진되는 그런 녀석들이, 오늘 확실히 주목을 받습니다. 성화이텍, 큐리언트, 시메스, 이 세 종목이 가장 지금 주목받는 액티브 ETF에 들어가는 종목군,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네요. 세구만. 제가 그러니까 어저께 그 코덱스를 어제 장 빠질 때 사가지고 오늘 시가해 줬잖아요. 이게 15%예요. 실현 수익률이 15.5%. 예, 2,000주였으니까 500만 원. 네. 많이 먹었네. 예, 꺽 하고 꺽 소리 날 정도로 많이 먹었습니다. 예. 훈구석유 이런 건 많이 빠졌네요. 15%. 네. 방산주들도 보통 한 3에서 한 5% 정도 지금 빠진 것 같고, 에너지 관련된 거, 뭐 에너지자 붙은 애들이 오늘은 약간 재앙적이죠. 예, 보면 에너지 붙은 애들은 뭐 두 자릿수가 대충 다 빠져 있고, 흐름들이 좀 별로입니다. 예. 코스닥이 탄력이 가면 갈수록 좀 떨어지네. 예. 이게 왜 이런 식으로 지금 조용하시죠? 예, 여러분들, 예, 어떻게 된겨? 예, 왜 이렇게 조용하신 모드예요? 예, 조용 모드신데? 예, 제가 이렇게 조용히 계시라고 얘기 드리진 않았는데 왜 이렇게 조용하십니까, 여러분? 네, 생각보다 지수가 안 올라서, 예, 아니면 어떤 이유가 있으신가요? 예. 와, 큐리언트 상각이 일보 직전입니다. 예. 야, 요 녀석, 요물이네. 예. 어저께 그런 모습이 좀 나왔던 애들 중에 지금 뭐 큐리언트, 시메스, 성화이텍은 상각이 일보 직전, 대표적인 종목으로 좀 보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시간에 유독 보면은 사실 잘 여러분들께서 댓글이나 채팅창이 생각보다 좀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아니 뭐 얘기하면 혼날까봐도 아닐 거고 제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할 것도 아니고 감사하게 무슨 의견이든 질문이든 주시면은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답을 드릴 테니까 일단 오늘 장 모사지 입장에서 오늘은 저는 그런 생각을 기본적으로 가졌다. 시장에 대해서 지금 9시 반 정도고 지금 출발하는 거 한 30분여 가까이 지났는데 기본적으로 가진 생각은 그거예요. 오늘은 잘 파는 날이다. 사는 날이라기보다는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트럼프가 주장한 대로 이란 전쟁이 끝난 거 아니다라고 좀 생각한다. 그래서 고점 매도라는 거, 어제 잘 사신 거 특히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뭐 어쨌든 제가 큰 욕심 없이 코덱스 레버리지 시가로 준 거는 뭐 지금 봐선 잘한 거잖아요. 거의 한 8,900원이 지금 빠졌는데 제가 시가로 준 거 대비해서 뭐 그 정도면 잘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반대로 좀 슬픈 것도 있긴 있지만 어쨌든 아침에 코스닥 그 지수의 강세일 때 잘 준 게 조금 효자 역할을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고 현금 비중을 조금이라도 늘려놨으니까 또 약간 밀리면 대응하기 좀 편해지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물론 지금 외국인들의 수급 차이예요. 3천억을 사고 있는 코스피는 5%급으로 견디는 거고 2천억대 매도가 나오는 코스닥은 지금 지수가 4% 후반급에서 2% 후반급으로 좀 밀렸거든요. 물론 뭐 장중에 얼마든지 반등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일단 초반 외국인들의 방향성 가지고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 원전주가 끝내줍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8%, 우리기술 17%. 사실 원전이야 유가가 어떻게 되든 뭐 유가가 고공이면 더 뭐 빨리 좀 원전 설치하자면 이게 사실 마음처럼 빨리 되는 이슈는 아니지만 뭐 그럴 수 있다라는 거고 유가가 내렸다 그래서 원전을 하지 말자 이러진 않을 거니까 원전 특히나 이제 오늘 대미 투자 특별법이 통과되면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원하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원전 핵심 역량이 우수한 게 또 있잖아요. 우리 마누가라는 또 프로젝트 제안도 있었고 뭐 조선과 LNG 원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대미 투자 뭐 1호 이런 거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 차원에서 원전주의 뭐 기대감이 더 커진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고 야 이거 어저께 LNG 일반은 좀 약한데 이 태웅이란 종목은 어저께도 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만 이게 원전도 되고 조선도 되고 태양광도 되고 단조 제품이라서 갖다 붙일 수 있는 논리들이 엄청나게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도 꽤나 출중하게 강세를 좀 띠고 있습니다. 뭐 사료 주식들은 글쎄요. 어제 이제 후반부터 빠졌죠. 오늘 뭐 생각보다 좀 많이 안 빠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제 초반에 강세를 좀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고 좀 빠진 면이 있습니다. 양쪽 시장이 갈수록 차이가 좀 나네요. 코스피는 5,500 위로 올라와가지고 5%급인데 코스닥은 그거의 반도 지금 안 올라 있어요. 2.4%.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약간의 트릭이자 그런 건데 우리가 이제 코스닥에 대해서 액티브 ETF가 두 종이나 나오니까 얘네들 관련주가 센 거 맞죠? 근데 이게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을 다 끌어올릴 것이야 라고 했던 거에 대비해서는 좀 현재 기준 대비해서는 좀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비중이 많이 들어가는 일부가 큰 상승하는 것도 맞는데 여기 지금 보면 삼선당이나 ABL 같은 건 마이너스가 나올 정도고 이건 그냥 코스닥의 대형주 쪽으로 봐서도 코스닥 자체 지금 수급이 안 좋잖아요. 외국인들이 팔자 쪽이고 이게 뭐 ETF 팔자라든가 이런 걸로 약간 나오게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주는 효과 때문에 그런지 코스닥이
기운을 못 핍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또 살짝 오릅니다. 이거는 코스피가 300에 다가서고 있어서의 반등 가능성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염두에 두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보셔야 돼요. 외국인 이 매도가 줄어나는지 늘어나는지 이런 것도 계속 보셔야 되고, 자 하이닉스가 결국 두 자릿수 10% 찍으면서 코스피는 300을 넘을 가능성이 높아졌죠. 일단은. 네. 자 여러분들 뭐 오늘 시장 보시거나 아니면 뭐 제가 지금 언급드리지 않는 뭐 그 외에 또 바깥 세상의 소식들 중에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것들이 있으시면 뭐 기탄 없이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것도 다 녹여가지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자 지금 원전 쪽이 강한 게 여당 쪽에서도 얘기 나온 것 같은데 미국 원전의 건설 현물 투자 이런 게 국익에 부합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 거 보면 원전주 결국 뭐 두산 에너빌리티 또 우리기술 뭐 BHI도 있겠고 현대건설 또 대우건설 뭐 이런 유들도 해당이 좀 될 수 있겠네요. 그리고 뭐 보성 파워텍이라든가 또 한전기술 뭐 이런 유들도 있겠고요. 좋은데요? 예, 원전주가 오늘. 예. 그러게요. 지금 야간 선물 셌던 거에 비해서는 조금 약하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들이 뭐 조 단위로 매수가 바뀌면 조금 상황들이 탄력이 좀 없다가도 좀 잃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요새 안 빠지고 버틴 애들은 오늘장에서 약간 뭐 소외라고 할까요? 뭐 방산주, 유가주도 뭐 그런 맥락이지만 테크인 같은 거 사실 요새 안 빠졌잖아요. 하나도. 예. 빠진 게 있어야 뭐 오르지. 예, 계속 올랐는데 예. 상대적인 강세가 유지돼서 하락 시에 잘 버텼으니까 올라가는 날은 그런 날은 오히려 예, 그동안 안 빠졌지 너 이러고서 약간 소외되기 마련이죠. 예. 올라갈 때 제일 빨리 올라가는 건 사실 낙폭과대였던 종목들이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어제 특히 또 많이 내렸던 애들이 오늘 반등의 우선순위거나 아까 말씀드리지만 액티브 ETF에 비중 있게 들어가는 뭐 순서대로 지금 강한 것들이 일부 있는 거에 비해서 거기에 일단 포함이 안 돼 있거나 뭐 이런 애들은 조금 탄력이 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모든 게 결론은 결자해지라는 측면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것들로 인해서 그동안 뭐 전쟁 이후에 강했던 섹터들은 오늘 같은 반등장에서는 당연히 좀 심호흡을 하는 그런 구간인 거고, 글쎄요 뭐 제가 절대 바라는 건 아니지만 유가가 또 일단 오후에 뭐 갑자기 올라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면 어저께 셌던 애들이 다시 올라가겠죠. 어제 약할 때 셌던 애들, 지금 시장하고 완전 이제 베타 계수가 마이너스인 애들이죠. 시장이 올라가면 빠지고
시장이 빠지면 올라가는 그런 유의 애들, 예. 그런 녀석들이 또 몇십 개쯤 있잖아요. 수시로 막 바뀌어요, 이거는. 네, 이거는 뭐 패시브는 당연히 시가총액 그 비중대로 들어가니까 상관이 없는데, 얘는 진짜 말 그대로, 예, 이게 유튜브죠, 우리? 예, 여기 뭐 애기들 듣고 이러진 않을 테니까, 그렇다고 제가 뭐 심한 비속어를 쓸 건 아닌데, 정말 뭐, 예, 펀드 매니저 그냥 마음대로다, 이렇게. 예, 예. 수시로 바뀌니까 이게 지금 처음에 이렇게 들어갑니다라고 공지된 것도 어떻게 보면, 근데 뭐 그렇게 맨날 막 바뀌겠어요. 예. 웬만큼 또 올라가고 그러면 바뀌고 뭐 이렇게 되겠죠. 어쨌든 수시로 바뀐다. 이게, 예. 자, 코스닥이 조금 내려가다가, 예, 그나마 좀, 예, 멈췄네요. 2% 중반까지 밀렸다가, 예, 다시 3% 초반. 예, 지금 저는 딴 거 없는 것 같아요. 코덱스 저 150 보면 17,4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7,900원까지 또 바닥에서 500원 가까이 들어줬으니까 이런 그림들이 나오는 게, 예, 지금 뭐 사실 코스닥이 올라가는 만에는 뭐 지수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 저 코덱스가 엄청나게 빨리 반응이 나오더라고요. 예. 2배짜리니까, 그죠? 뭐야, 바닥에서 다시 샀어야 돼? 아, 지금, 예, 이게 시장이 여러분 그렇더라고요. 이번에 빠질 때도 오를 때도 보면, 뭐, 어제는 조금 다르긴 했는데, 초반에는 약간 그렇게 가는 방향성에 대해서 약간 좀 의심하고 좀 덜 가는 분위기가 있다가, 한 10시 반 넘어서 방향성이 확실해지더라고요. 예. 최근에 좀 빠질 때도 올라갈 때도 그런 경향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700포인트 빠지던 날도 아침에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코스닥이 플러스도 났었어요. 지수가 한 100포인트 안쪽으로 줄어들기도 했었고요. 근데 오후 들어가지고 쫙 빠져서 700, 그 오후도 아니지, 한 11시 반쯤에 700포인트 빠지고 이렇게 난리치고 그렇게 끝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맞닥뜨리고 있는 요 9시 반에서 10시까지는 방향성이 확실히 굳어지지 않았는데, 오히려 10시 좀 넘어가면서 확실해지면서 원래 가던 방향성대로 세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지수가 이제 은근히 약간 올라오죠. 지금 9시 후반대로 가면서 한 3, 40분 간보기 하고 나서 그래도 오늘은 올라야지, 또 물론 뭐 미국 선물이나 이런 것들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만, 지금은, 예, 코스피가 300포인트를 찍게끔 뭐 모양이 만들어질 것 같고, 네, 코스닥도 아까 2% 중반까지 내려갔다가 거의 한 1% 가까이 들어줬거든요. 근데 그거는 뭐 코스닥이 알아서 들어줬다기보다는, 예, 코스피가, 예, 힘차게 좀 올라가니까 약간 이제 그냥 그 멱살 잡혀서 같이 올라간다, 이런 느낌? 예.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유가 내려가도 뭐 태양광이나 원전은, 네, 비교적 세네요. 예, 뭐 현대건설도 지금 8% 정도 올랐고, 또 저 지난번에 그 엔비디아랑 아니 테슬라랑 뭐 협업한다는 HD 현대 에너지 솔루션도 탄력이 생길 때 보면 아주 무섭게 붙더라고요. 뭐 그런 이유들도 있었고. 자, 지금 어제 하락보다 뭐 지금 코스피는 약간 모자라고, 예, 코스닥도 약간 모자라죠. 어제보다 조금 덜 올라 있는데, 지금 기세가
크진 않지만 어쨌든 외국인들이 의외로 코스피 쪽 사자가 좀 들어오기 때문에 300포인트 정도 내외에서 약간 주저하고 있습니다만 뭐 위쪽으로 한번 타진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는 있습니다. 오늘은 아침에 사셨으면 여러분들이 괜히라는 말을 할 수가 있을 수가 있어요. 예. 제가 오늘이 사는 날이라고 하진 않았죠. 파는 날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리지. 사실 오늘은 뭐 끝까지 나중에 봤을 때 이 시간 끝나고 뭐 오후 들어서 조금 더 강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게 이제 매일매일 버전이 연속적이지 않다라는 게 이제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오늘은 초강세로 막 이렇게 좋은데 오늘 밤엔 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고 하니까 사실 끊어서 매매를 하는 게 좋다고 보면 오히려 이제 반대로 지수 왕창 밀리는 날 좀 사고 왕창 올라가는 날 팔고 이렇게 좀 가주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같은 날은 아침에도 말씀드렸듯이 다 붕 떠서 출발하는데 여기서 이제 더 양봉을 내서 올라갈 애들도 물론 선별에 따라서는 있을 수 있겠으나 사실 오늘 평균적으로 보면 잘 파는 게 우선인 날인 게 맞죠. 근데 오늘 사가지고 오늘 팔겠다 이러고서 하기에는 좋은 날은 아니에요. 오늘은 물론 뭐 이따가 지수가 500포인트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뭐 아침보다 양봉이 좀 두터워지거나 이런 애들이 나올 수 있겠는데, 지금 봐서는 일단 코스닥 쪽만 보면 어쨌든 코덱스 레버리지 자체가 18,600원에서 지금 출발했는데 현재 17,900원이니까 시가보다 어쨌든 코스닥 150의 웬만한 종목들은 지금 음봉 나 있거나 약한 애들이 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사서 좋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 거고, 다만 지금 코스피는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늘어납니다. 방금 4천억대 중반에서 5천억까지 결국 찍으면서 탄력이 조금 생기면서 하이닉스가 10%급 나오니까 300을 넘었어요. 결국은. 저는 조금 탄력이 더 붙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 매수만 좀 들어오면 한 350 정도까지라도 갈 수 있죠. 원래 57235 야간 선물 기준으로 보면 한 350포인트급 이상 나와야지 뭐 맞는다 이럴 수가 있는데 지금 좀 덜 올라 있는 거거든요. 그 정도 급은 해주지 않을까. 그러면 코스닥도 약간 분전하면서 한 40포인트 정도 내외, 저 150 기준으로 보면 18,000원 그 정도쯤 근처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오늘 코스닥 ETF 액티브 ETF 사신 거는 오늘 보고 사셨다면 오늘만 보고 사신 건 아니겠죠. 코스닥 3,000을 향한 큰 길에서 이런 액티브 ETF가 또 하나의 이제 이정표를 세운다라는 느낌으로 보셔야 되니까, 오늘 샀다 물려더라도 결국 코스닥이 저런 ETF의 이제 주력 종목들 위주로 해서 상승이 좀 나온다라고 감안해서 보시면은 뭐 며칠이고 놔두고 보셔야 되죠. 이게 다만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건 지금 모든 전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정리됐는지 여부가 아직은 확인이 안 되고 있다. 어제 빠졌으니 어제 빠진 것만큼은 정상화되는 게 맞겠고, 역시 우리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보면 5,500대가 저는 정상 수준의 그 조절 레벨까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밑으로 과하게 밀리는 건 좀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금 올라왔다 밀리는 정도의 그 수준을 가지고 굳이 얘기를 하면, 근데 지금 시장이 막 아주 쉽게 5,100대 이렇게까지도 밀렸다가, 근데 그러면 또 지나고 나니까 기회요인이야. 그 다음날 또 갖다 놓고 지금은 뭐 5,700, 800 이상으로 뭐 끌어올릴지는 좀 불확실하고요. 다만 이제 삼성자 하이닉스에 대해서 수급이 빠른 속도로 들어옵니다. 방금 5천억 넘었어요 그랬는데 한 2분 만에 지금 6천억이 됐거든요. 굉장히 빛의 속도로 들어오는 느낌인데, 이렇게 되면 삼성자 하이닉스가 탄력이 생기겠죠. 지금 하이닉스가 11%,
삼성전자도 9%. 그럼 얘네들은 어제보다 더 높잖아요. 예. 나머지 애들이 약간 견인이 된다고 하면 한 350자에서 400자 사이 정도? 뭐 그 정도까지도 나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또 하나의 좀 관점은 지수가 회복됨에 있어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우선시되거나 전면에 나서게 되면 나머지 개별주들은 또 약간 처진다 이런 느낌도 있다는 거. 왜냐하면 수급이 또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하이닉스 많이 빠졌잖아요. 어저께 기준으로 80만원 초반까지 밀렸는데 111만원 찍어주던 게 30만원이 빠졌거든요. 오늘 한 10만원 정도 가까이 올라가는 건데, 자 어쨌든 우리나라 종목들 따져보면 솔직히 삼성전자 하이닉스보다 싼 주식 별로 없습니다. 벌어들인다라는 손익 기준으로 뭐 어쨌든 포워드 PR을 계산해 봤을 때 하이닉스 내년도에 뭐 4배도 안 돼요. 지금 시가총액 기준이면. 그리고 삼성전자도 5배 안 되는 정도 수준이고, 이런 정도로 많이 벌면서 싼 주식이 없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가 뭐 조정 받을 때도 많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으로 팔 수 있는 것도 삼성전자 하이닉스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살 때도 보면 제일 싼 주식이 뭐냐, 그러면서 유동성을 담보받을 수 있는 주식이 뭐냐, 그러면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는 거예요. 외국 애들이 몇천조씩 굴리는 애들의 펀드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살 때 진짜 무슨 2, 3조짜리 사가지고 양에 차겠습니까? 그걸 뭐 전부 다 사는 것도 아니고 뭐 몇백억 산다 이런 걸 가지고 진짜 뭐 1000조 뭐 500조 이런 대형 펀드들이 뭐 느낌이나 오겠냐고요. 사실 어떤 느낌도 없겠죠. 그냥 저 정도 몇백조짜리 되는 거 뭐 몇 프로라도 사야 그래도 뭐 10조든 20조든 사니까 뭐 걔네들이 운영하는 거에 걸맞는 뭐 어떤 비중을 맞추기에는 우리나라 종목들의 사이즈 자체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아직까지 충족하지 않고 해당이 되는 애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밖에 없어요. 뭐 이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사게 돼도 얘네들, 팔게 돼도 얘네들, 뭐 그렇게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어쨌든 시장이 조금의 탄력을 보이면서,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약간 좀 보면서도 그러는 게, 이게 결국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올라가네지 딴 애들은 약간 부수적으로 그냥 호가가 조금 따라가는 정도일 뿐이지, 아침보다 지금 양봉이 막 두텁게 난 종목 많지는 않단 말이에요. 지금 아침에 한 200, 한 60에서 한 3, 40 올랐는데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한 2, 3% 오른 것 같아요. 시가보다. 다른 애들이 그렇게 막 많이 오른 거, 물론 뭐 아까 큐리언트 같은 거 뭐 NXT 때보단 순간적으로 많이 올랐었는데 거의 상체일 것 같아. 얘는 또 10%쯤 내려왔네요. 아까 20 한 9, 한 8, 9까지 나왔던 것 같은데 앞에 2자가 1자로 바뀌었어요. 네. 항상 그 경계선에 있어서 좀 저도 고민이 많은데, 여러분들께서 뭐 질문 주시는 거 자유시지만, 개별 종목 사야 돼요, 팔아야 돼요, 이런, 저에게 답을 구하는 질문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그러라고 만든 프로그램은 아니기 때문에, 개별 종목에 대한 뭐 1대1 질문을 주시는 건 좀 삼가해 주시는 걸로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 바로땡님께서 얘기해 주신 것처럼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정은 나와도 끝내 무너지지 않는다. 그러면 그 조정이 심하게 나올 때 오히려 공포심을 갖는다기보다는 이게 뭐 리스크 테이킹, 그러니까 빠질 때 용기 낸다라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점상을 쫓아가서 상따를 뭐 원칙으로 하시는 분들은 있죠. 그거 되게 위험한 건데도 그런 거 한단 말이에요. 뭐 언제 상한가 쳤다 확 밀릴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확률로 보면 저런 애들이 그 다음날 더 오르더라 이러면서 쫓아가시는 분들이 있고 뭐 다 각자 매매 패턴이나 대응 전략이 다 다르실 것 같은데 지금 장은 어쨌든 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전쟁이라는 또 이벤트가 만들어지면서 나온 장인데 어제도 그런 말씀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경제를 망가뜨리고 끝나는 경우는 없더라라는 거죠. 과거에 수많은 전쟁들이 치러졌는데 잠깐 초반에는 뭐 유가도 올라가고 피폐해지고 이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지만 좀 지나면 재건을 생각하고 또 방산이 경제를 돌리는 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어쨌든 이게 참 아이러니한 건데 그 많은 희생과 이런 거 속에서도 경제나 공장이 돌아간다는 측면은 사실 그게 전쟁의 역설이잖아요. 예. 파괴가 없으면 창조나 건설이 있느냐라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래서 어제 제가 설명드릴 때 뭐 일본의 6.25 전쟁 예도 좀 예를 드렸고 2차 대전으로 패망했는데 6.25 전쟁 때문에 기사회생한 나라 아닙니까 대표적으로. 그러니까 주변에서 피해 없이 어떤 물자 보급의 뭐 중간 단계를 거치든 뭐하든 그렇게 되었을 때 뭐 부흥이 일어나는 경우들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미국하고 이란하고 싸워서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다치고 유가가 폭등하는 단기적인 측면들은 분명히 슬픈 일이죠. 근데 지나고 나서 보면 과거에 많은 전쟁 이후에 다시 경제가 돌았다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전쟁 때문에 경제가 망가졌어요. 이런 거는 뭐 직접 해상 당사국, 이번에 뭐 우크라이나는 4년째 하고 있으니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근데 그래도 지금 뭐 멈출 기미가 보이면 늘 또 재건을 얘기하고 다시 어떻게 하면 뭐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깔고 이런 것 쪽으로 다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참 이게 파괴의 역설이에요, 진짜. 파괴 이후에 또 뭐 돌아간다 이런 또 역설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게 우리 사는 영토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서 다행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뭐 조선이라든가 방산, 뭐 원전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어려워지니까 우리의 그 제조 역량들이나 인프라를 갖고 있는 게 되게 돋보이는 거잖아요. 만약 파괴도 없었고 어떤 일도 없었으면 우리나라 큰 역할을 기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오늘 또 외부 유튜브 있다가 저녁 때 어디 가서 하려고 새벽에 원고를 뭐 질문 준 거 쓰다 보니까 반도체에 대한 뭐 우리 글로벌 단에서 우리 이제 종목들을 보는 시각이 도대체 어떤 게 맞는 거냐라고 뭐 질문이 있는데 다소 좀 애매한 질문이지만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옛날에 그냥 아주 평이하고 막 AI가 없을 때는 소프트웨어 쪽은 되게 약하면서 그냥 칩만 만든다 이런 식으로 치부됐던 게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머리는 없고 그냥 몸통만 있어가지고 그냥 만들어 달라는 대로 아니 원하는 대로 그냥 칩만 만들어주는 애들 그냥 그렇게 약간 평가절하 됐다. 그래서 평가를 좀 덜 받았다 이런 건데 지금은 완전히 세상이 바뀌어가지고 작년 여름부터 뭐 주가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만 얘네들 없으면 도대체 AI가 안 나간다. 이렇게 지금 평가가 확 달라지는 거잖아요. 얘네들 없으면 큰일 난다. 그게 이제 뭐 비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원전도 조선도 뭐 방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제조 역량이 빛을 발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다른 상승이 나왔던 거고 또 지금 이제 남다르게 빠져 있긴 한데 어쨌든 또 남다른 반등이 또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자 지금 우리 기술 몇 번이나 얘기 드렸는데 뭐 아까 15였는데 지금 22까지 올라가요.
보성파워텍도 아까 7%에서 12%. 오늘 원전주가 아무래도 제 생각에 오늘 이제 그 4대 이벤트가 있죠. 시장의 기준대로 보면은 4대 이벤트가 이 액티브 ETF도 있고 노란봉투법, 대미투자 특별법, 인터배터리 이렇게 크게 4가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영향을 미칠 거고, 특히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은 일본이 계속 미국과의 협상을 되게 서두르면서 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어쨌든 트럼프 눈바깥에 나면 안 되니까 빨리 법까지 통과시켜서 제일 뭔가 좀 이루한 투자 프로젝트를 확정을 할 것 같은데, 제가 봐서는 어쨌든 엊그제는 LNG 터미널이라는 얘기도 있었지만 두세 개쯤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원전 얘기가 빠질 수가 없겠죠. 예, 그런 시각으로 좀 본다 그러면 원전주가 오늘 생각보다 엄청나게 세다. 예. 반도체보다 어떻게 보면 더 세요 지금. 예. 우리 기술 22%에 BHI 15%, 보성파워텍 12%, 지금 반도체 소부장들 10% 넘어가는 것보다 훨씬 원전 쪽에서 기자재나 이런 쪽에서 훨씬 강한 것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예. 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인간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예, 작전이 안 걸린 종목은 세상에 없지요. 예, 그게 개인이 작전 걸면 잡히면 죄지만 기관이나 외국인들도 사실 그걸 하나의 전 작전이라고 다 생각을 하거든요. 예. 얘네들이 그냥 사서 이 종목 좋네라고 끊임없이 사는 것도 작전이에요. 예. 그게 특별히 계획됐던 작전이냐, 얼마나 비밀적이냐, 이런 거. 사실 기관 외국인은 대놓고 사면 대놓고 창구가 걸리니까 작전이라고 특별히 할 것도 없고, 아예 그냥 대놓고 사잖아요. 예. 그러면 그냥 개인들도 따라 사서 붐업을 시키는 경우들도 많고. 그게 작전이죠. 쟤네들 우리가 사면 따라온다. 그러니까 왕창 사가지고 끌어올리고, 또 개인들 사러 들어오면 거기다 업고 나가고, 그런 것도 아주 단기 작전, 초단기로 하는 것도 맞는 거고, 종목 중에 가격이 평이하게 있다가 올라갈 때 흔히 말해서 꾼들이나 그룹들이 들어가서 만지지 않으면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시민들이 모여서 이 종목 좋지라고 해서 한두 주 사기 시작했는데 상승이 끝까지 올라오고 4배, 5배, 10배 올라오고 이런 케이스는 없죠, 사실. 네. 다 개별 종목별로 어떤 종목의 특이점을 알고 작전이 걸려서 특이하게 올리는데 그걸 이제 빨리 간파하고 들어가냐 아니냐. 우리는 사실 작전 세력은 아니잖아요. 그냥 열심히 쳐다보고 있는데 그 중에 뭔가 좀 특이하게 움직이면 요거 단단히 수급 붙었네. 그런 애들 찾아서 같이 어울려서 한 소끔 먹고 나오고 이런 거죠. 우리가 작전이라는 거에 사실 주도 세력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열심히 그럴 만한 애들을 찾아서 그냥 곁다리로 매매를 하는 거지. 자, K뱅크도 오늘 결국은 아무리 이제 떨어진다 그래도 공모가는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시각이겠죠. 8,300원이니까 그것보다 지금 결국은 한 20% 가까이 떨어졌다는 얘기인데 오늘 그래도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요새 사실 공모가 밑으로 밀리는 애들은 거의 없었는데 그런 국면에서 보면 좀 과다 낙폭이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자, 여러분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또 오늘 잠깐 이별을 해야 되겠네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우연히 얻어 걸려서 오신 분들 환영하고요. 구독 같은 거, 우리 좀 머니팜이라는 이 한국경제TV 유튜브 채널이니까 구독해 주시고, 그러면 내일 8시 반에 제 순서 또 열 때 오픈했습니다. 이렇게 또 알람이 가겠죠.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좀 많이 신청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어찌됐든 저찌됐든 어제 하락을 어느 정도 만회하는 장인 거니까 누리시되 아주 특별한 게 아니라고 하면 고점에서는 조금 어제 용기 내서 사신 부분들을 빠져나와서 다시 현금 비중을 좀
늘려놓으시는데 주력하시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10시가 되었네요. 저는 급하게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성투를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